자, 오늘 지금은 G파워 설치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걸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먼저 G파워를 설치를 해야겠죠? 사실 이걸 제가 한번 녹화를 했는데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찍고 있어서 굉장히 어색하죠. 일단 구글에 G파워라고 칩니다. 뭐 G파워 다운로드 이렇게 쳐도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G파워라고 치고 어딜 들어가야 될지 되게 궁금한데 그냥 여길 들어가 봐요. 프리 다운로드라고 돼 있죠? 그냥 여길 들어가면 굉장히 이상한 것 같은 사이트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묻지도 않고 다운로드를 해주더라고요, 여기서. 시끄러. 묻지도 않고 해주는 게 아니네요. 여기 보면은 이걸 눌러주면 됩니다. 다운로드 now라고 눌러주면 이제 다운로드를 하는 거죠. 다운로드를 해주겠죠? 이건 광고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다운이 되게 되면 됩니다. 이거 다 다운이 되게 되면 어떤 파일이 뜨겠죠? 저는 이거 두 번째 하는 거라서. 그러면은 파일을 열고 이거를 압축을 풀어주죠. 압축을 다운로드 이제 풀어주면 막 풀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요 이제 폴더가 나오게 되고 여기 들어가서 셋업을 해주면 되는데 보통 여기서 또 헷갈리죠. 인스톨러 여기 들어가야 될 것도 같고 막 하는데 실제 요 두 개, 보통 이제 셋업 파일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 암묵지, 임플리시트 디오리에 의하면 요게 용량이 더 큰 거를 클릭을 해주면 실제 그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치가 되게 되죠. 저는 이거 원래 깔려져 있기 때문에 되는 건데 막 리페어 할 건지 리무브 할 건지 물어보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뭐 넥스트 눌러서 그냥 무조건 얘 넥스트 하고 클로즈 기다렸다 클로즈 하게 되면 G파워가 깔리게 되는 거죠. 지금 저는 원래 깔려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건 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은 G파워가 다 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G파워 설치가 됐다라는 그 가정하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깔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가기가 바로 생성이 돼요. 별거 안 건드리고 무조건 넥스트를 누르면. 그럼 이제 이걸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허전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필요한 샘플 수는 이거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 G파에서는 필요한 샘플 수 말고도 내가 어떤 연구를 수행을 했을 때 뭐 얼마나 큰 파워를 얻을 수 있는지와 같은 그런 분석도 할 수 있죠. 근데 일단은 샘플 수 결정에 제일 많이 쓰니까 요 프라이오리 분석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내 연구 데이터, 그러니까 내 연구의 디자인을 꼭 잘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연구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G파워를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나는 남자와 여자의 뭐 키를 비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되게 모호하긴 하지만 남자 여자를 키를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룹이 두 그룹이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아예 독립된 그룹이죠. 뭐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독립된 그룹이고 키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키 평균 비교니까 아이고 이거는 인디펜던트 T 테스트가 되겠죠. 인디펜던트 T 테스트. 자, 그러면은 이런 연구를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맞는 걸 맞다고 할 확률, 파워가 뭐 80% 정도일 때, 그리고 아무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있다고 할 확률을 뭐 5% 정도 내가 봐주겠다라고 했을 때 알파 값이 5%인 거죠. 0.05. 그 정도일 때 내가 필요한 샘플 사이즈는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t-테스트니까 테스트 패밀리는 뭐겠어요? 보이죠? t-테스트를 해주시고 그리고 스태티스티컬 테스트에서 하나를 골라주면 되는데 코릴레이션은 상관이니까 지금 그 얘기가 우리는 상관을 분석할 게 아니죠. 그래서 요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 같죠. 근데 여기 있는 to dependent means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어떤 인터벤션을 주고 전후 태스크가 얼마나 변했는지 혹은 어떤 약물을 주는데 심장 박동수가 전후 얼마나 변했는지를 확인을 할 때는 두 종속 변수가 디펜던트 하죠. 서로 의존적이니까 요거를 써주시면 되고 지금과 같이 남녀의 키를 비교하고 싶다 같이 그룹이 인디펜던트 할 때는 요 to independent means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means difference from constant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자의 키가 170보다 크냐라는 연구 문제 특정 constant 170이라는 숫자보다 다르냐 하나의 그룹에서 요거를 확인을 할 때는 요걸 네 번째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거 two groups 요걸 클릭을 해주시고요. 내가 필요한 샘플 수를 알고 싶을 때는 priority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미리 이전에 연구 수행하기 이전에 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잘 됐어요.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테일을 그러니까 그 확률을 구할 때 우리는 투 테일을 하기도 하고 원 테일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투 테일을 해요. 보통은 투 테일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한 방향성 그러니까 어떤 특정 그룹이 무조건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한 방향성만 테스트를 해주면 되겠죠? 이 소리는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보통 이제 투테일드 0.5를 쓰니까 2로 해주시고 이펙트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기존 연구에서 그러니까 나와 비슷하게 남녀의 키를 비교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연구를 바탕으로 그 연구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펙트 사이즈가 크더라 작더라 중간이더라라는 얘기를 기존 논문에서 적어놨다면 그걸 바탕으로 적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보통 그냥 미디엄으로 하죠. 그리고 우리는 알파 레벨, 즉 차이가 이 남녀의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는데 잘못된 샘플링이나 어쩌다가 나올 확률 5%는 그냥 내가 봐주겠다. 차이가 없는데 있다고 나올 확률을 그냥 5%를 일단 잡겠다라고 했을 때 유의 수준이라고 하죠. 그 5%는 그 수치는 우리가 보통 0.05로 하니까 0.05로 적어주시면 되시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있을 때 있다고 나올 확률 값을 적어주시면 되죠. 근데 보통은 0.80을 많이 하죠. 이것도 뭐 일종의 약속인 것 같아요. 통계학자들과의 학자들의 약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것은 만약에 두 그룹을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건데 두 그룹의 n 값을 동일하게 할 건지 아니면 한 그룹이 2배 많게 할 건지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근데 둘 다 동일하게 하니까 동일하게 할 경우에는 1이라고 주면 됩니다. 이게 B인 거죠. 그래서 calculate을 눌러주면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 0.05의 알파 레벨, 그러니까 유의 수준, 그리고 0.80의 파워 일 때 이제 내가 남녀의 키를 비교할 0.08의 파워를 그러니까 파워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샘플의 수가 128명이 되는 거죠. 전체 샘플의 수가. 만약에 이 파워를 0.95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210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210명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사이즈가 만약에 크다. 남녀의 키 차이가 원래 되게 크게 차이가 나더라라고 하게 되면 n값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펙트 사이즈가 되게 작은 경우에는 원래 이 평균을 찾아내기가 힘들다. 원래 평균 차이가 되게 발견하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펙트 사이즈가 작을 때, 평균 차이가 작을 때는 이 n값이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할 때 평균 차이가 많이 나는 그 이펙트 사이즈가 큰 그런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설정을 하는 게 좋죠. 작으면은 n이 1300명 모으려면은 졸업을 하기가 힘들겠죠. 설문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힘들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인디펜던트 t 테스트의 샘플 사이즈를 결정을 하는 방법을 한번 봐봤습니다.